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요, 60대 이후를 위한 영양제를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제가 20대, 40대, 50대를 위한 영양제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필수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영양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아서 제가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몇몇 분들이 60대 이후셨던 것 같아요. 왜 우리 세대는 해주지 않느냐. 정작 가장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세대가 60대 이후인데 우리 나이 때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으셔서요. 제가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6, 70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양제,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영양제는요, 바로 단백질입니다. 이 단백질의 공급은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.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예요. 그러니까 물 빼고는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가장 건강한 젊은 시기인 20대에서 30대 정도에는요, 이 에너지성 체질량 비율, 그러니까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비율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단백질의 비율이 약 52% 정도나 돼요. 근데 이게 60대에서 70대가 넘어가면서요, 약 40% 정도까지 떨어지고요. 그 나머지의 비율을 거의 지방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 단백질을 공급해 주게 되면 이 단백질이 떨어지는 비율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. 이 단백질의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, 이가 나이가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, 이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가장 중요한 뇌 기능 있죠. 이 뇌 기능도, 뇌도 물론 그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뭐 콜레스테롤이나 레시틴 같은 이 지질의 함량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단백질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다 보면 이 뇌 기능이 약해져서 기억력이나 판단력, 뭐 인지력, 뭐 사고력 또는 뭐 집중력, 심지어는 공감하는 능력까지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고요. 치매 또한 이 단백질의 부족에 의해서 많이 좀 더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단백질이 정말 필수적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근육도 우리 보면 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? 근육이 약해지잖아요. 물론 이게 이제 뭐 호르몬과도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 근육이 약해지는 게, 근육도 단백질인데 이 근육이라 그러면 우리가 눈에 띄는 이런 골격근도 있잖아요. 이런 골격근도 약해지죠. 그래서 이 뭐 등의 기립근도 약해지고 해서 노인들이 이렇게 등이 굽고 이제 등을 보면 이렇게 나이가 보이잖아요. 뒷모습을 보면. 그래서 이런 등의 근육도 약해질 수 있고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속근육 있죠. 그러니까 속근육이라 그러면 우리 평활근이라고 보통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내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. 그러니까 뭐 소화기 근육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혈관도 근육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내장 근육도 약해져요. 그래서 이 소화기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네, 소화력이 약해져요.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력이 떨어져서,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 혈관의 혈류순환도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요. 이게 바로 이제 단백질이 떨어짐으로써 노화가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게 효소예요. 이 효소가 떨어지는 게 또 노화잖아요. 그러니까 이 효소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사효소와 소화효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. 근데 이 대사효소나 소화효소나 모두가 다 이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대사효소 같으면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만 이 대사효소가 만들어져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작용하는 주효소는 바로 단백질이거든요. 근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대사효소도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정작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이 소화효소가 급격히 만들어지지 않게 돼요.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때요? 소화력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뭐 20대 때는 무슨 철도 소화시킬 정도로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한 그런 소화력을 가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예전보다 훨씬 더 적게 드심에도 이렇게 소화력이 이렇게 약해져서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단백질 공급이 약해지면 이 증상이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이 정말 필수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
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 호르몬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호르몬 중에서도 물론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호르몬도 있어요. 그게 바로 이제 인슐린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건데, 이 호르몬 중에서도 인슐린 호르몬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. 노화가 진행되면. 근데 호르몬들이 원료에 따라서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고, 이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는데, 이 많은 호르몬들은 대부분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이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이렇게 적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더 뭐라 그럴까요?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라 그럴까요? 예, 그런 성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 단백질의 공급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런 단백질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영양소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약국에서 이제 추천해 드리는 영양소는 뭐냐면요, 가장 흔하게 다빈도로 권해 드리는 것은요, 바로 맥주 효모예요. 이 맥주 효모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백질의 공급을 충분하게 시켜줄 수 있는, 저렴하면서도 부작용 없이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서건 드실 수 있는 영양소예요. 그래서 제가 약국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 맥주 효모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.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. 부담스럽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고, 또 이렇게 씹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화력이 문제가 있는 분들도 크게 문제 없이 드실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예요.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는요,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 중에 한 가지인데, 이게 바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도 작용하지만 강력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원료 물질로서도 아주 중요한 영양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약국에 오신 분들에게는 가장 만만하게 권해드리는 게, 물론 다른 영양제들도 있지만 맥주 효모와 글루타치온을 가장 많이 권해드려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요,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. 이 미네랄이라 그러면 칼슘이나 마그네슘, 아연, 구리, 망간, 셀레늄, 철, 인, 이런 정도로 생각이 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쉽게 부족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에요.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정말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인데,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게 골밀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,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가 되면, 남자건 여자건 다 갱년기가 있으니까 갱년기 이후가 되면 이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가장 먼저 우리 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 골밀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은 꼭 드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비타민은요, 정말 모든 비타민이 다 중요하죠. 비타민 B 시리즈는 특히나 더 중요하고요. 근데 그 중에서도요,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6, 비타민 B6하고 비타민 B9,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요,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인자들이 몇 가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악독하게 작용하는 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 물질이 있거든요.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B6, 비타민 B9,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몸 안에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반드시 비타민 중에서도,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사를 위해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, 특히나 나이가 드시면 우리 동맥경화가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특히나 비타민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, 이 비타민이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수용성 비타민이 있죠.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이고, 이 지용성 비타민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, 우리 인체에. 비타민 A, 비타민 D, 비타민 E, 비타민 K. 이 지용성 영양소는요, 특히나 노인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영양소예요. 그래서 이 지용성 영양소들은요, 비타민, 특히나 A, 비타민 D나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그 혈관이나 이 뼈 대사에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영양소고요. 특히나 비타민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어때요? 눈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영양소입니다. 그리고 비타민 E는 또 어때요? 비타민 E는 혈관의 건강과 또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지용성 비타민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 제가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영양제는요, 바로 이제 혈액순환제입니다.
이 혈액순환제는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제품들이 뭐 홍국 제품이라든가 뭐 나토키나제, 뭐 오메가3, 뭐 은행잎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통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. 넓은 의미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코엔자임 Q10도 저는 혈액순환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, 뭐 이런 제품들을 많이들 알고 있고 약국에 오셨을 때 이렇게 지명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단백질이라든가 뭐 이런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먹어야 되고 누구나 다 먹었을 때도 걱정 없이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. 지명 구매도 제가 별로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편인데요. 혈액순환제에 있어서만은 제가 반드시 상담을 좀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,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이렇게 노화가 된다라는 거는 동맥경화가 온다라는 말이거든요, 결론은. 근데 이 동맥경화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지금의 이 할머니라고 그럴까요? 할머니,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이분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았던 시절이거든요. 그래서 잘 못 드시고,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, 그러니까 육고기에 노출이 안 돼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식습관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도요, 이렇게 고기를 못 드시거나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요, 의외로 이렇게 빈혈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, 제 경험에. 예,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면 약 한 80%, 그러니까 혈류순환이 안 된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 80%가 동맥경화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였다면 20% 정도는 이렇게 혈액이 부족해서, 그러니까 빈혈에 의한 증상으로 수족냉증이 오거나 손발 저림이 오거나 이런, 그러니까 혈류순환 장애 증상을 겪는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, 이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혈액순환제를 먹어서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혈액순환제를 먹는다라는 게 이렇게 혈액을 돌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, 이런 혈액순환제를 그냥 드시게 되면 어지럽거나 뭐 구역질이 나거나 뭐 이렇게 좀 이런 그 부작용 같은 그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나 저혈압이 있거나 뭐 체중이 덜 나가시거나 나는 또 육고기를 잘 못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제를 선택하실 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제가요, 바로 항산화제예요. 이 항산화제는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, 가끔 약국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다가 어느 한순간 뭐 2달 동안 안 보이다가 오시던지, 길게는 뭐 6개월, 뭐 1년 정도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약국에 또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예외 없이 많이 이렇게 초췌하거나 그러니까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어보면 꼭 뭐 병원에서 이렇게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. 뭐 이렇게 넘어지셔 낙상하셔서 무슨, 그러니까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거나 또는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거나 뭐 집중 치료를 받으셨다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,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노화가 되어 진행이 빨리 되어 있으시거든요. 그게 뭐예요? 그게 병원에서 받은 어떤 집중적인 치료라든가 그 병원 생활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.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활성산소가 몸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노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에너지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정도는,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드시기를 권해드려요. 그래서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저는 이제 글루타치온 많이 권해드리거든요. 이 글루타치온은 단백질을 보급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원료 물질도 되고요. 그리고 항산화제로서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이 성분이잖아요.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타민C를 많이 권해드려요. 위장장애만 없다 하면 이 정제로 된 비타민C나 파우더 형태의 비타민C를 많이 권해드리고요. 그렇게 해서 항산화제를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를 권해드렸을 때 이분들이 그 피부에 이렇게 느껴지는 윤택함이 상당히 이렇게 달랐어요. 그래서 항산화제도 꼭 한 가지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가 4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단백질이었고요. 아미노산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. 그래서 뇌 기능을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고,
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, 그 다음에 호르몬이 잘 생성이 되도록 해줄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효소 생성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, 단백질이 충분하게 되면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드셔야 된다라는 거. 미네랄 같은 경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골밀도에 중요하고요. 또 그 외에도 뭐 치매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칼슘, 마그네슘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아연도 굉장히 중요하고, 그래서 그런 이제 미네랄 같은 경우도 반드시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경우도 우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고, 특히나 지용성 비타민인 A, D, E, K는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이에요. 그래서 반드시 보충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혈액순환제도 드셔서 우리가 동맥경화를 예방을 하고, 또 혈액순환제를 드셔야 혈액이 깨끗해야 결국은 우리가 먹은 영양소든 뭐든 간에 혈액을 타고 이동이 되는 거니까,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해주시고, 빈혈이 있다면 빈혈도 이렇게 치료를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제는 이렇게 누구나 다 물론 중요한 영양소지만 노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길 수 있고,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 정도는 반드시 선택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릴 거는요, 이 네 가지만 드셔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. 물론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이거는 얼마든지 뺄 수 있는 거고요. 또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,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더 추가되어야 될 어떤 필수 영양소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걸로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그 외의 것들은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가는 약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을 방문하셔서 추가로 보충하실 것은 반드시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